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잘 가는데 국내 증시는 차별화돼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깁니다. 오늘 김대중 KR 리서치 대표 오셨는데요. 네, 시장 상황과 또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말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처져 있는가. 디커플링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은 주식 편입 비중을 확대할 때다. 맞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주셔가지고 네네.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면서 뭐 위로가 되면서 네. 다만 네. 진짜 네. 쩔어 있잖아요, 그죠? 한번 그 근거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차별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기시감이라고 그러죠. 과거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트럼프 1기 때 2010년 11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선거 이후에 미국 시장은 아마 다우지수 기준으로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00에서 21,000 하여튼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상승이 됐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장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관세라든가 국방비라든가 증거 부탄 그런 그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중에는 한 3, 4%씩 빠졌어요. 코스닥은 6%까지 장중에 빠졌거든요. 삼성전자 3% 빠지고 LG화학 4% 빠지고 그리고 국내 주시장은 한 달 동안 디커플링 되어졌습니다. 국내 주시장은 그 자리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50포인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연말 넘어가서 연초부터 해가지고 1950에서 25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시차를 두고 움직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트럼프가 될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때는 박빙이었죠. 대통령 부인 힐러리. 네, 힐러리. 박빙이 아니라 힐러리가 다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때 박빙이 아니라 거의 뭐 게임 끝났긴 갑자기 생각보다 예상외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이건 뭐지? 이 인간은 이렇게 되나? 이 방송을 트럼프가 볼지도 모르는데 네. 이분이 보시나? 네. 이분이 누구지?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이야 사실은 한 번 했고 네. 대통령은 이번에도 언론에 보도될 땐 박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사람도 높았죠. 많았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또 충격이 좀 덜할 것도 같고. 그럼 다른 각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지.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주식을 다 팔고 위험을 회피하는 장이 있고요. 좀 기다려보는 장이 있어요. 요인이 뭔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금리로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다 팔고 쉬어야 됩니다. 현금이 최우선입니다. 이게 통상 이제 금리가 영향을 줘서 지수 하락하는 경우가 IMF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회복하는 데 한 2, 3년 걸렸어요. 그런데 환율로 시장 하락이 작동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1,000원에서 1,300원까지 갔던 적이 두 번 있었는데요. 9.11이 한 번 있었고요.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한 두어 달 정도 상황 하에서 주가가 제자리 과정을 찾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지금 시장이 금리로서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환율로서의 주가가 하락하는 영향으로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첫 번째 요인.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서의 흐름이 지나고 나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시장에서 1조 원 이상 매수를 하고 있어요. 11월 들어서. 그래요? 연기금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월간 단위로 해서 1조 이상을 매수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아주 최근에 연기금 1조 원 이상의 한 달 동안에 매수를 했던 적이 20년 3월.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주가 급락했을 때 바닥점에서 이때 한 2조 정도 매수를 했어요. 한 달 동안에. 그리고 나서는 잔잔하게 사고 팔고 하다가 11월 들어서 1조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의 주체입니다. 연기금 매수 이거 예사롭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시장 저평가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PBR 0.85 지금 수준. 그러니까 PBR이 1 미만으로 내려갔던 적이 여러 차례 있지만 0.8이나 0.8 이하로 내려갔던 적은 뭐 금융위기가 있었고 팬데믹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는데 대부분 0.8 전후로 해서 0.6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0.8 전후로 해서 리바운딩이 나왔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인이 최근에 매도 공격적인 매도세가 우려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와, 왜 이렇게 많이 바르냐? 외국인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증권시장 주식과 채권을 얘기할 때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데 이 판 자금을 빼가느냐
아니면 국내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왔다 갔다 채권 주식 왔다 갔다 하느냐를 이제 판단해서 이게 리스크온이냐 리스크 오프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8, 9, 13개월 동안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15조 정도 팔았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삼성전자이긴 하지만 올 한 해 평가 기준으로 보면 25조 원을 샀는데 8, 9, 10월에 15조 원 팔았어요. 그런데 채권 시장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물론 호재가 있긴 했습니다. 세계 채권 지수 편입이라는 호재가 있긴 했지만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25조 원을 매수를 했거든요. 예. 이거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 대해서 돈을 빼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강화되고 위험 요소가 장존하고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을 일부 팔아서 채권 시장으로 넘긴 상태에서의 보유 관점에서의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포트폴리오 변경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금은 예를 들어 기회가 되면 다 주식으로 올 수도 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죠. 이게 빠져나간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이 최근에 하락을 했지만 일시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환율이 좀 안정화되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400원 넘어갔다가 정부 개입도 있었고 지금 1,380원대에서 또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정화 단계로 진행되는 흐름들을 봐서는 제가 4가지, 5가지 이렇게 열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이 지금의 하락 요인이 중장기적으로 추세를 가지고 하락이 나타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최소 저는 12월 안에는 제자리 측면에서의 지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근거로 주식 편입 비중을 늘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리라 하면 어느 정도? 2,600이 일단 제자리 시점이고요. 2,600에서 이제 목표치를 상향화한다라면 네. 뭐 2,80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말씀을 이제는 오히려 너무 늘려 있지 말고 네. 주식 편입을 확대해도 될다라고 하셔서 네. 네, 굉장히 위안이 되고 얘기를 듣는데 근데 그래도 아직 쩔어 있기 때문에 네. 의심이 있는 게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주로 뭐 밸류나 그렇죠. 그죠? 펀드멘탈. 오늘 과거의 어떤 뭐 이런 경험 네네. 수급 논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어쨌든 또 미국 대선이라는 변화가 있고 그죠? 트럼프 이기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변화들이 있잖아요. 네. 그 반도체도 집수법 그죠? 네. 반도체 2차전지 따로 얘기하겠지만 사실 그들이 눌리면 사실 지수도 눌리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그다음에 또 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죠? 네. 수출이 안 되고 그런 요인들을 고려하면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런 요인들 하나하나 다 제가 깨 부셔보겠습니다. 예, 예, 이제 예. 진짜 섹터로 들어가서 네, 반도체와 2차전지를 논할 때 네. 타격감은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과 같은 그 주가 하락이 동반되는 상황은 아닐 것이고요. 단순하게 그 뇌피셜상으로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또는 영향력을 했을 때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받는 영향력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기준보다도 오히려 지금 과도하게 시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그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피력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한 2,600 정도까지의 회복. 네. 회복은 대형주 중심일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대형주가 못 가고 중소형주 장세하면 계속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장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좀 지수를 연말 회복하는 패턴으로 나타날까? 아니면 모르긴 오르더라도 하방을 잡았지만 네. 오르는 폭이 생각보다 적으면서 종목 장세, 순환매 장세, 테마 장세로 보느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제가 제자리라고 하는 지수 관점을 2,600포인트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2,600포인트라고 해봐야 100한 뭐 1, 20포인트 그렇죠. 수준이면 네, 네. 정상 수준이라. 물론 이제 기존의 지수 대비해서는 아직 정상이라고 2,600에 볼 수는 없겠지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120포인트라고 한다면 120포인트 지수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삼성전자 주변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 특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이 선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수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고 주가가 이러한 과정에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아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주가 상승의 궤적을 그려줄 수는 없겠지만 주변의 종목들이
흐름이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의 흐름이고요. 여기 하나 추가로 이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한 4-5가지의 내용에 빠뜨린 부분이 뭐냐면 환율이 굉장히 그 지금 시장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역수지 흑자죠. 기본적으로 지난 2개년, 그러니까 22년, 23년 적자에서 흑자로 올해 돌아섰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무역수지가 올해 한 400억 그 달러 정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400억 달러 수준에서의 평균 환율은 보통 한 1,150원, 1,200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회귀하는 과정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네. 지금 트럼프 이슈로의 환율이 1,400원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으나 이건 일시적인 현상에서의 상승이었고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지수는 좀 더 안정화가 되고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움츠렸던 거를 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런 어떤 상방을 보면서 네. 좋게 보시는 섹터들을 뭐 이제 중요한 건 따로 얘기하겠지만 깊게 네네. 얘기했지만 뭐 전반적으로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지금 기존에 강한 것들은 어떤 트럼프 랠리가 나타나면서 그렇죠. 네. 방산, 네. 조선, 뭐 우주항공 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쪽이 있고 반도체는 눌려 있고 2차전지 눌려 있고 네. 그렇죠. 바이오가 좀 올랐다가 바이오도 좀 이번에 눌렸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가 보면 오늘은 또 보면 금융주 같은 경우 있고 내수주가 음식료 이런 건 약간 또 방어지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틀어서 어떤 섹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을 평가해 보면 그 기존까지 움직였던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종목들 쉬어가는 어떤 분위기에서의 흐름들이거든요. 네. 약발이들은 다 끝나가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사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전력기기의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익단에서의 증가치가 계속 점증되면서 주가의 상승 곡선이 동반해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상승의 각도가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돼서 움직임이 진행됐는데 최근에 강했던 알테오젠이나 리가킨 같은 경우에도 흐름에서 조금은 정체됐고 그다음에 펩트론 같은 이제 그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도 정체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방사이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바이오 섹터에서 몇몇의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은 지금 탄력도가 약화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점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부담스럽고요. 반면에 우리가 테슬라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는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우주항공 섹터에서의 종목들은 저는 이 섹터는 좀 더 흐름을 가지고 주가 상승에 그 연동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 자율주행은 그 테슬라에서 뭐 올해 안에 규제를 풀고 그 텍사스 쪽에 자율주행 택시를 이제 선보인다라고 하는데 자율주행이 먼저 움직일 것 같고요. 이미 뭐 움직이고 있죠. 네. 그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먼저 움직였고 내년도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로봇이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속해서 우주항공 테마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어제 기사에도 스페이스X 관람 같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항공은 좀 먼 얘기 같지만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종목들은 일시적인 현상에서의 모습이고 테슬라 트레이드와 관련된 이슈는 시간차를 가지고 연속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테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정책주와 관련된 내용으로 접근할 때에는 기존의 방산이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바이오보다는 테슬라 트레이드와 관련된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어떠할까? 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제목이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 트레이딩. 네. 그럼 트럼프 트레이딩보다 머스크 트레이딩이 더 효율적 예.
이라고 볼 수가 뭐 있겠죠. 힘이 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더 좀 지속 가능 좀 더 강하게 그죠? 네. 갈 수 있다는 얘기네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연관된 흐름들이 네. 밀접하게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 방사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국방비 들리고 전쟁은 끝낸다라고 하는데 이 방산이 또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관점도 있고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정부 시절에 2조 달러 규모로 의회를 승인받아서 이미 어느 정도 북미 쪽에 그 전력기기가 교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상태이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진행되기보다는 네.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는 진행 상태이고 SOC는 좀 더 진행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섹션 마무리하면서 주식 비중을 뭐 어느 정도나 좀 채우면돼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주식을 100으로 가지고 계세요. 늘릴 만한 많죠. 여유가 없어요. 맞아요. 네. 네. 더 사야 되는데 뭘 살 게 있어야 물려 있는데. 네, 그래서 네. 뭐 말뿐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네.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장에서 내가 주식을 풀로 가지고 있어 더 살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끌어다 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흔들리고 심리적으로 멘탈이 깨질 경우에는 그냥 손절을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만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경험해보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 관점에서 비중을 늘릴 때다. 그러면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안정심리도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고 네. 실제 현장에서는 100%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어렵지만 이제는 사실은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 네.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은 때이고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